뇌출혈의 위험도를 알 수가 있나요? 법적인 헤모시델이라는 게 되거든요. 폐의 선암, 전이를 잘해요. 뇌전이가 잘 생겨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악성 흑색종, 까만색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보이잖아요. 이게 한상 혈액병일지도 몰라요. 네, 안녕하세요. 의사들의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출혈은 이제 영상학적으로 보면 출혈이 생긴 지 얼마나 됐냐, 뭐 이런 종류들을 막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어디서 생긴 거 같냐, 뭐 이런 거 진단하는데 그런 걸 뭘로 하는 거냐면 MRI는 찍는 방법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 CT인데, CT는 하얗게 보이는 게 MRI는 찍는 방법에 따라 회색으로 보이는 놈, 뭐 검게 보이는 놈, 별난 놈 다 있죠. 여러 가지 찍는 방법을 달리해서 그 모양을 보고 이 피는 언제쯤에 난 거다 이렇게 대강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추정을 가지고 또 이제 치료에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뭐 얘기가 많이 되는 게 법적인 그런 언제 피난 거니 이런 게 법적으로 중요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뭐 소견서 쓰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MRI 찍어서 뭐 이게 급성기 출혈이냐, 무슨 아급성기 출혈이냐, 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 거고. 이것도 뭐 비슷하죠. MRI 가지고 뭔가 추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으면 금방 난 출혈이. 이거 마치 수위잖아요. 수위 이렇게 수평선. 보이시죠, 이거? 피가 밑에 이제 액체가 이렇게 고여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는 덩어리가 돼 있고 아래는 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피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당연히. 그리고 환자는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이렇게 누워 있어야지 이게 뒤에 이제 수평선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 뭐 같은 비슷한 그런 시커멓게 보이는 애들 보이는 거고요. 이 서브아큐트, 얼리 서브아큐트, 뭐 아큐트, 뭐 저쪽 이제 스테이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보인다, 뭐 이런 레이트 서브아큐트 이게 막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시간을 여러 방법으로 찍어서 색깔 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면 이게 몇 년씩 되면은 이렇게 남는 게 대부분이에요. 안에는 물만 차 있고 바깥쪽은 피에 있는 혈색소가 녹아서 헤모시델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벽에로 이렇게 침착을 하면 MRI에서 꼭 그 매직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게 까맣게 보여요. 이거 보고 옛날에 피가 났고 이제는 다 없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꽤 시간이 지난 출혈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거를 평가할 때는 MRI가 훨씬 좋죠. 아까 이제 뭐 색깔 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추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동맥류잖아요, 여기. 동맥류가 터지면은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뇌내 출혈도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나 이제 뭐는 뭐야, 이렇게 의학은 소학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대부분은 이런데 특별히는 이런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동맥류인데 여기 뇌내 출혈도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지주막하 출혈도 같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건 동맥류 출혈이 아니라 동정맥 기형이라는 이게 동정맥 기형이에요. 이게 뭐냐면 정맥하고 동맥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원래 피라는 게 동맥으로 들어와서 모세혈관에서 압력이 뚝 떨어진 다음에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는 건데 중간에 모세혈관망이 없이 정맥이랑 동맥이랑 붙으면 이게 굵어 보이는 얘가 다 정맥이거든요. 동맥의 압력이 정맥으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꼬불꼬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높은 압력이 있으면 안 되는 정맥으로 피가 들어갔으니까 출혈도 잘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의 이제 출혈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백혈병에서도 이렇게 뇌에 이제 뭔가 백혈병 종양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출혈이 생기기도 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백혈병. 그 다음에 이제 뇌는 이제 혈관이 워낙에 아주 풍부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 종양이 생기면 전이를 잘해요. 뇌전이가 잘 생겨요. 근데 뇌전이는 또 출혈도 잘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폐의 선암, 전이가 와서 그 전이된 암에 출혈이 생기는 이거 보면 마치 그냥 일상적인 뇌내 출혈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검사들을 해보면 이게 종양이 전이돼서 그런 거구나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뇌에 원래 이제 그 낭종이 있었던데 출혈이 일부 생긴 거 이건 백혈병 아까 보여드렸던 거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그 출혈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이제 흔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제 악성 흑색종, 우리나라는 별 없어요, 거의. 피부에 있는 멜라노마라고 이제 피부암의 일종인데 그것도 출혈을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보이기도 하고, 까만색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혈관이 조금 터진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마이크로 블리딩이라 그래요. 미세 출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런 것들도 MRI에서는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CT로는 못 찾죠. 이게 있으면은 출혈성 성향이 더 강해져서 치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뇌혈관이 막혔는데 거기다가 혈액 용해제 같은 거를 줄 때 이런 게 있으면은 못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도 이제 카보너스 엔지오마라고 이제 그 동정맥경의 일종인데 그런 데서 생기는 출혈, 굉장히 다양하죠. 출혈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다 앞에 말씀드렸던 뇌내 출혈, 무슨 뭐 이런 종류들이고, 그런 것들은 되게 혈압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이와의 관계가 좀 있는 그런 출혈들이고, 이렇게 질병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뭔가 출혈이 생기는 거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지만 없는 일은 아니다. 이거는 뇌의 악성 종양, GM이라는 게 글라이오블라스토마 멀티포메, 이름 어렵죠? 네, 뭐 그런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악성 교종인 거죠. 악성 교정에서 이제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고. 이제 요게 아마 마지막 그림일 텐데, 이거는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막 그 매직으로 이렇게 경계 표시하는 것 같잖아요. 아까 그 뭐 아주 오래된 출혈이 피는 다 흡수되고 이제 거기 이제 공간의 벽에 이렇게 그 매직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죠? 그럼 똑같잖아요. 이건 뭐냐면 혈우병 아시죠? 혈우병. 혈우병 피가 조금씩 새요. 뇌 안에서도. 출혈성 소인이 높은 거잖아요. 혈우병이라는 게. 응고인자가 없는 게 있으니까. 세에서 조금씩 이 헤모시데린이 조금씩 이렇게 침착을 하면 MRI 찍으면 이런 특이한 모양을 보여요. 이 사진을 보고 이 환자 혈우병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영상학과 아닌 의사들은 신기하네, 별난 걸 다 맞추네 이러지만 실제로는 되게 쉽잖아요, 내용만 알면. 그래서 오늘은 뇌에 생기는 이제 출혈성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병원에 오셔가지고 MR을 찍으면서 뇌출혈의 위험도를 알 수가 있나요? 이거에 해당하는 응답은 뭐냐면, 동맥류 있잖아요. 동맥류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뇌혈관 기형, 그 다음에 카보너스 엔지오마라고 그 세 가지 종류가 출혈의 위험도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병이에요. 그런 게 있나 없나를 봄으로써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뇌출혈의 가장 많은 부분이 뇌내출혈인데 요새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혈압 치료를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런 거가 뭔가 빈도가 높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뇌출혈 중에 동맥류에 의한 거, 동정맥 기형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카보너스 엔지오마에 의한 거, 그 다음에 각종 다른 질환이 합병된 거, 이런 거를 진단함으로써 출혈의 가능성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진을 좀 더 준비를 해서 허혈성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